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이고요. 네, 성년의 날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또 성년으로 들어오는 날인데, 네, 고생문이 활짝 열렸죠? 네, 어른 되면 좋을 줄 알지. 쥐뿔 아무것도 없단다.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천지우주님, 쑥쑥이님, 부자 금손이님, 창원부자님, 백조부자님, 좋은날님, 진민철님, 지아님, 부자 곰돌이님, YHL님, 손준영님, 앨리스님, 반갑습니다. 바네사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호란성님, 써니빠더님, 지훈님, 별콩님, 황금열쇠님, 주원맘님, 호란성님, 조님, 어서 오세요. 블락수연님, 네, 알고 있었죠? 딸기 쪼꼬님, 오늘은 진짜 파래요. 네, 그래요. 빨강은 어쨌든 좋습니다. 금을 또 사셨구나, 우리 바네사님은. 잘하셨어요. 근데 뭐, 금은 어차피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현물을 사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는데, 금괴 있잖아, 금괴. 그 큰 거, 한 1kg짜리 그런 거. 금괴를 하나씩 사시면 괜찮은데. 그 정도는 있잖아요. 네. ST건님 어서 오시고요. 장행복 만땅님, 박혜경님, 가치나님 반갑습니다. 류준영님, 최정옥님, 긍정의힘님 어서 오시고요. 한이두니 TV님 반갑습니다. 힐링캠프님은 20분 만에 5% 단타하셨다고요. 어이구, 눈웃음 이쁜이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고마워요. 눈웃음 네. 이쁜이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코인이 요즘에 좀 많이 내리더라. 5천만 원 밑으로도 막 가더라고요. 네. 많이 내리면 또 사야지. 오민정님 반갑습니다. 황금열쇠님, 풍림부자님, 오키님, 리치 500억 연금님 어서 오시고요. 이거 읽기 더 어려졌어요. 최리치님 좋은데. 네, 앞에다 최 다시 붙이세요. 피해브님 어서 오시고요. 송혜님, 빨강망토님 안녕. 네. 네, 반가워요. 네. 어디까지 했지? 양윤성님, 이부자님, 김찬영님,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프레이어 최님, 네, 이분도 최씨구나. 좋아요. 프레이어님, 네. 김균혜님, 어려운 영어 쓰지 마. 이게 한글로 써, 한글로. 에스더님, 행복한 공간님, 연아리님, 스누피님, 스누피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김모찌님, 진숙자님, 어서 오시고요. 살은 안 빠졌어요. 맑은 하늘님, 네, 화수문처럼님, 덩쿠쇼님, 네, 잘생겼어요. 네, 날마다 불기둥님, 오기스티느님, 어서오세요. 와, 너무 많다. 어디까지 가야 되지? 소비말고 투자님, 안성현님, 써니쌤님, 행복한 통장님, 동네 아저씨님, 네, 언제 봐도 미남이시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뒤에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수비님, 유수비님, 어서오시고요. 베네님, 밤님, 네. 시모나님, 그리고 황금열쇠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요. 깔꼬님, 양봉사냥님, 빨봉가자님, 에스더님, 어서오세요. 아자, 지선화팅님까지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오늘 추석 부르다가 벌써 4분 지났습니다. 4분. 시계 보이시죠? 네, 엄청납니다. 지금도 이제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한 5,000분 정도 되시니까, 네, 조금 지나면 한 50만 명쯤 오시겠지? 좋아요. 근데 누가 또 방송 이제 출석 부르고 있는데 싫어요 눌렀어요. 누구야? 싫어요는 이거 뭐 전담 트레이드 마크인가 봐. 이거 안 누르면 뭐가 이게 손이 좀 이게 좋아 되시나? 그래요. 많이 누르세요. 네. 싫어요 많이 누르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원래 이게 좋아요하고 싫어요하고 같이 나와야지 좋대더라. 네. 100% 좋으면 또 그 후기를 믿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싫어요가 조금 있어야 된대요. 100%다 좋아요면은 그것이 조작이다 이 얘기지.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싫어요를 지금 또 두 개가 됐네. 네.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네. 싫어요가 조금 있어야지 돼. 또 하나 빼셨어. 또 넣었어. 왜 그래? 진짜. 예. 진짜. 자, 아무튼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싫어요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아, 얘는 진짠가 보구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후기 볼 때, 네, 보시죠. 상품 후기 볼 때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네. 싫어요 한번 누르세요. 네, 누르시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못 오시겠지?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 기분 더럽네. 기분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기분 더러워요. 사실 계좌도 내려갔어.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이 내려가면 계좌가 내려갑니다. 시장이 내려가면 계좌가 내려가. 계좌가 내려가면 기분이 내려가. 그죠? 뭐 이게 뭐 컨디션 좀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오늘은 또 그때 비가 그쳤잖아. 이후에 비가 그쳤어. 비가 그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좋아졌지 다시.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0.6% 내리는 거야 뭐 이렇게 크게 뭐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더 내리면 어떡하지? 더 내리면 어떡하죠? 더 내리면 오늘 밤부터 진짜 이벤트 시작이거든요. 진짜 이벤트 시작이에요. 무슨 이벤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네, 발언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쉬었다가 19일 날, 네, 부처님 탄신일, 석가탄신일에 이제 그 연부를 좀 외고 나면 이제 그날 저녁에 뭐가 나오냐면 의사록,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연준 이벤트가 막 쌓여 있는 거야, 막. 네. 근데 연준에서 이제 과연 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이냐,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뭐 여기 대해서 또 말들이 많죠. 자,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니들 금리 인상 안 할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그냥 딱 그거야. 그래서 의사록이 조금만 잘 굴러가게 되고 연준 위원들이 별말이 없으면 네, 시장은 반등하지 않겠느냐. 왜? 너무 내렸기 때문에. 뭐가요? 해외 증시가. 나스닥이. 나스닥 누가요? 기술주가요. 너무 내렸기 때문에 13,000까지 내려왔다 이거죠. 13,000까지 내려왔어. 그렇다면 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막 빼는 거 이거 너무 인정머리 없지 않냐 이거죠. 사람, 사람인 사람과의 어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주식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심리. 이 심리에서 이 심자 여기 가운데 이게 사람이잖아. 그래서 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사람, 네, 아무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너무 많이 내렸다, 받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내렸구나 그러면 조만간 뭐가 나오겠구나, 공포심이 많아 막 그러면 나쁜 뉴스가 많아 그러면 시장이 다 내려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끝날 거야. 그죠? 나 떨고 있냐? 곧 끝날 거야.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게 뭐지? 이렇게 하면 늘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이거 안 되네. 네, 이렇게 하면 늘 가질 수 안 되겠다. 이거는 목소리가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요. 곧 끝난다고요. 뭐가요?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사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걱정 많이 했지. 나스닥 내려간 거에도 걱정 많았죠. 2% 올라가니까 증시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도 올라가겠죠 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떨어졌어요. 그럼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네, 없어요. 없어. 근데 그냥 우리가 이 외국인의 자금 동향을 알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읽는 것 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이거예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외국 애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온 김에 환율도 한번 볼까요? 네, 환율은 올라가고 있죠. 네,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가 예전에 2018년도요. 미국 증시가 막 미친 듯이 그냥 지 잘났다고 튀어 올라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요. 네, 보이지도 않는다 그냥. 네, 세계 증시는 그냥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아주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치고 박살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미국 증시는 그냥 연일 신고가예요. 지금은 더 올라갔지만 연일 신고가예요. 사실은 이게 이대로 연결이 되고 있었다라면 지금 32,000까지 뭐 자연스럽게 갔을 텐데, 그죠? 네, 미남성 투사 좋아요. 네, 그런 말 자주 쓰란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간 배경이 뭐냐고요. 해외 증시, 세계 증시는 완전 박살 났잖아요.
중국 상해 지수 2018년도부터 보세요. 그냥 막 저 밑바닥까지. 얘는 뭐 당사자였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뭐 프랑스 2018년도에 주가가 안 빠진 주식이 없어요. 네, 안 빠진 애들이 없습니다. 다 뒤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Why? 뭐 때문에? 어째서? 해외 증시 왜 미국만 빼고 다 죽었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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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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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가산금리란 게 있어요. 가산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산금리와 기준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기준금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기준! 빡! 네. 기준이 되는 거지. 표준. 네. 나 이게 세상의 중심이야. 근데 우리 뭐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경제대국이 어디예요? 중국은 아니지? 일본도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는 더욱더 아니죠. 뭐 프랑스, 독일 뭐 다 아닙니다. 어디죠? 미국. 미국이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지. 미국입니다. 문화, 산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서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거대한 강력한 국가. 미국. 최고 선진국이죠. 최고 선진국. 그러면 이 최고 선진국을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다. 미국의 금리가 1%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야. 네. 이게 기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미국보다 잘하는 나라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아마. 네. 그럼 못 사는 나라도 있어. 근데 비슷하게 사는 나라들도 있을 거야. 비슷하게 사는 나라들.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들. 그러면 못 사는 나라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금리가 높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기준보다도 얘네들은 신용도가 즉 성투치킨하고요. 성투치킨하고 삼성전자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성투치킨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상속세 내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몇천억 빌렸다고 했던가? 네, 은행에서 몇백억 빌렸어요? 몇천억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요. 근데 삼성전자 일가가 갔어요. 그 다음에 성투사가 딱 은행에 들어갔어. 자, 삼성전자가 걔네들 이재용 일가가 가서 자, 상속세 내게 몇천억, 한 천억만 빌려주셔. 응? 천억만 빌려주셔, 은행아. 그랬더니 은행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쿠 오셨습니까? 머리가 그냥 90도 딱 인사하면서 얼마라고요? 1,000억 원? 네, 빌려드립죠. 이자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아유, 그냥 2%만 주세요. 네. 2%만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1,000억 원 빌려가요. 딱 그걸 보고 있던 성투사가 어쭈 이거 봐라? 지금 나를 무시할 순 없겠지? 그러면서 내가 신한은행에 딱 가가지고 야, 나도 1,000억 원 좀 빌려줄래? 나도 치킨 체인점 좀 내야 되겠어. 1,000억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쳐다도 안 봐. 미친놈 아니에요? 근데 야, 1,000억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너 누군데? 그래서 나 몰라. 나 성투치킨의 대표 성투사야. 근데 지금 우리 통닭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네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잘 팔린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막 삼성전자 쪽에서는 뭐 조사도 안 하던 것들이 성투치킨의 재무조사부터 해가지고 닭이 하루 몇 마리가 팔리는지 뭐 할인 걸 쓰는지 뭐 중국산 통닭을 쓰는지 뭐 그런 걸 진짜 이거 비둘기는 아닌가 뭐 이런 검사까지 다 해. DNA 검사까지 해가지고 진짜 치킨을 파는구나. 근데 장사는 잘하네. 1,000억 정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이자를 5%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2%인데 왜 나는 5%야? 그랬더니 신한은행이 뭐라 그래요? 싫으면 꺼지든가 싫으면 가든가 그 얘기하는 거죠. 너 뭐 삼성전자만큼 돈 많아? 뭐 삼성전자만큼 뭐 재산이 많아? 아니면 뭐 땅이 있어? 집이 있어? 나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재산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비할 뻔 안 되지.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1,000억을 빌려가려면 5% 이자를 내든가 아니면은 저 정도 얘네들이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담보물을 제공해 라고 되는 거예요. 나는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5%에 1,000억만 빌려주셔 해갖고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2% 이자를 내는 거고 나는 5% 이자를 냅니다. 그럼 뭐죠? 이 3%의 차이가 바로 뭐다?
가산금리다 이거예요. 왜? 얘네들이 훨씬 더 나보다 저보다는 잘 살기 때문에. 네. 인정하시죠? 어쩔 수 없지 뭐. 성초치킨보다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기업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고 성초치킨은 네. 네. 아직 세우지 않았잖아. 아직 없는 기업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단 말이죠. 자꾸 나랑 비교하니까 내가 자꾸 작아지네. 이게 가상금리예요.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세계은행이 딱 쳐다봤을 때 미국이 돈 좀 빌려줘봐 그러면 1%. 근데 한국이 돈 좀 빌려줘봐 그러면 1% 해주겠어? 아니겠지. 2%, 3%.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1%, 3% 이런 정도의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가상금리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은 항상 이게 금리 차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좋을 때,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망할 일은 없겠네? 경기가 좋으니까 망할 일은 없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동네 구멍가게도 잘 돼. 아시죠? 망할 일이 없어. 근데 지금 어때? 경기가 막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명동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공실이 났다 그러지. 네. 그냥 잘 나가던 회사들이 그냥 엎어지려고 그러지. 리먼 사태 때 봐봐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막 다 힘들어요. IMF 때 봐봐요. 다 문 닫고 막 그러잖아. 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망하면은 돈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 안정적인 데 투자해야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외국 놈들이 이쪽으로 가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 벌고는 문제가 아니야. 내 돈을 띄어먹지 않는 게 중요해. 그래서 미국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요. 당연히 여기서 자금이 나와가지고 야 지금 어차피 망하지 않는다는데 왜 1% 이자 받고 있냐? 저기서 2% 받지. 저축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KB국민은행, 저축은행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은요. 경기가 좋아. 뭐 은행이 막 잘 돼. 막 그럴 때는 저축은행에다도 막 저축 예금 맡기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넘었나요? 그때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그때는 막 저도 저축은행에다 돈 넣었었거든요. 그때 일산에 있는 토마토 저축은행이었나? 지금 없어졌지. 토마토 저축은행인가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다행이지. 5천만 원이 안 됐거든.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딱 걸려가지고 돈 돌려받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저축은행에 이제 딘 사람들은 내 돈 날라가면 어떡하냐.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 됐어. 거기 뭐 이자 좀 더 준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자 보험, 어차피 예금자 보험 넘어가더라도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시중은행, 제1금융권 이런 쪽에다가 예금을 하지, 절대로 저축은행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한번 뒤면 그렇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그쪽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럼 지금 뭐예요? 경기가 나빴을 때, 그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때는요, 자금들이 당연히 빠져나갔겠죠. 그러다가 좋아지니까,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하고 있었는데, 자, 2018년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2018년도 갑니다. 2018년도엔 도대체 왜 이랬냐?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꽝 부딪히면서 어떻게 됐어요? 개판 났잖아요. 아예 안 좋아, 살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대요. 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 미국은 선진국, 이머징 마켓. 금리가 얘네는 1%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왕창 내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0. 몇 %에서 다시 1%를 올리겠대. 이때 우리나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된 거 아시죠? 네. 미국 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 1.2%가 됐어요. 한국은 2%밖에 안 준대. 근데 미국이 선진국이 더 안정감 있어. 생각해봐. 저축은행에서 이자를 3% 준대요. KB국민은행에서 이자를 3.5% 준대요. 어디로 갈 거야? KB국민은행 가는 거죠. 자금이 이탈합니다. 어디로 가요? 너도 나도 다 미국을 응원하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고 등등등. 미국은 올라가는 거야. 이머징 마켓은 떨어지는 거죠. 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지금 한번 이제 봅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 그럼 이때도 우리가 2018년도에도 의문을 삼을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도 올리면 안 됩니까?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살행위죠. 네, 왠지는 아시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을 풀어준 거야. 근데 금리 인상은 뭐예요? 시장에 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겠대. 야, 돈 다시 갖고 와. 아직 나는 살 길이 막막한데요. 아직 치킨이 돌지 않고 있는데요. 야, 그거 됐고 일단 금리 올려야 되니까 갖고 와봐. 망하는 거예요. 야, 너 대출 지난번에 1% 갖고 갔지? 이제 가병 뭐 그 변동금리 해가지고 이제 5% 내야 돼요. 네, 1,000만 원 빌려, 아니 뭐 한 10억 빌려서 그래가지고 이자가 아니 뭐 모르겠다. 10억 얼마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자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래요. 망하는 거야. 문 닫아야 돼. 네. 정리해가지고 돈 갚고 그냥 털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변동금리 하잖아. 은행 애들이 변동금리, 금리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안 해요. 뭐 3년 이후에 뭐 금리 상황 보고서 이제 금리, 뭐 변동금리를 들어가자 뭐 이딴 식으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변동금리를 하면은 고정금리를 할 거냐, 변동금리를 할 거냐 이렇게 두 개 물어봐. 고정금리 하면은 금리가 높아요. 지금 뭐 3%다. 그러면 변동금리 하게 되면 뭐 한 2% 해줄게요. 뭐 이렇게 변동금리를 꼬신다고. 근데 여러분들 모기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네, 고민하셔야 되고 한 3년 안에, 5년 안에 다 갚을 거다 그러면 변동금리 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고정금리 가다가 변동금리로 넘어가거든요. 뭐 그 이후에 금리가 더 낮으면은 대출 더 이용하면 되는 거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네. 뭐 어차피 그 이후에 저하도 되니까요. 어쨌든 얘네들이 은행이 이걸 꼬시죠. 변동금리로. 그래서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은행의 꼼수니까 그걸 알 필요 없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금리를 일단 올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만 올라가니까 미국으로 달러가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쫙 빨려 들어가요. 네. 쫙 빨려 들어가요. 쫙 빨려 들어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가겠지.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거야.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나 엄청난 돈을 막 풀었어요. 엄청 돈을 막 풀었어. 그래가지고 뭐 백신도 맞고 이제 해외여행도 가세요. 뭐 정상화돼요. 마스크 쓰지 마세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우리는 아직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또 딜레마에 빠지겠죠.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나?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한국 금리 올릴 가능성 있냐? 아니요. 못 올립니다. 왜? 지금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가계대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영끌 해가지고 주식에다 다 집어넣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코인에다가 집어넣어서 물렸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주식에 물렸지, 코인에 물렸지, 부동산에 물렸지,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대출, 이 금액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이 금리가 0.1%만 올라가도 이 금리, 이 대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그럼 금리 못 올린다 이거예요. 금리를 못 올려. 그런데 미국이 올린대요. 어떻게 되겠어? 외국인이 뭐라 그럴까요? 야, 한국에서 떠나자. 한국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리아 돈을 미국 달러를 바꿔달라고 해야겠죠. 그럼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겠죠.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이게 지금 어려운 말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막 보면은 막 그냥 막 어려운 말 영어 막 쓰면서 하시는데 난 영어 하나도 쓴 거 없어요. 그죠? 영어 쓴 거 있나? 없어요. 네. 없어.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지금 대형주에 뭐가 나오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술주, 성장주. 자, 미래가치를 통해서 일단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봐.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는 미래에 어떤 이건 그 투자가 축소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돈 빌리는 게 비싸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 차익 실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과 미국으로 도망가는 자금, 이 두 가지가 이중고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중고가 됩니다. 오,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낮추려고 무슨 말이죠? 경기가 안 좋을 때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저금리 상태라? 이 무슨 말이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 이게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뭐래요? 유동성 자금을 막 지원하게 되죠.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돈을 많이 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그래가지고 막 대출도 하고 막 사업 투자도 하고 왜 공짜니까 막 그냥 막 빌리는 거야. 이자 얼마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돈 빌려놓으면 좋아요. 지금 돈 빌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막 투자하세요. 지금 저금리니까 나중에 금리 올라가면은 그거 금융 비용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은행의 이자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빌려가지고 뭐예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야.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야, 그럼 좀 투자 좀 해볼까? 시장에 얘네들 자금도 투입이 돼요.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돈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면 돈이 계속 많아져. 이건 문제가 되겠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계속 올라가면 살기 어렵다는 얘기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민간 투자 자금이 들어온 만큼 자금을 회수해야 돼.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뭐냐?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 네,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비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간다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들고 나간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이제 출구 전략 얘기해. 하여튼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랬지. 두 가지. 뭐라고? 성장주에 대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안 좋은 게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을 보는 거는 기술주가 떨어졌네, 나스닥이 폭락했네, 올라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밑에서 뭐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 금리 인상을 그래서 할 건데 말 건데. 할 건데 말 건데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맨날 FOMC가 그래서 한다고요 만다고요. 파월이 그래서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것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 이 얘기예요. 오, 주원맘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주원맘님 때문에 쌀을 바꿔야 되겠어. 네, 맨날 이렇게 많이 주셔서 주원맘님 어떡해요. 슈퍼채팅 네, 12,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사랑받으세요. 네,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더 많이 보답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에 돌아와봐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저런 식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망할 일은 없잖아. 망할 일은 없잖아요. 망할 일은 없으니까 외국 애들이 이것 때문에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볼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 오, 콩연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요즘에 12,000원이 대세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조금씩만 하세요. 네, 좋아. 이제 이걸 높여야 되겠군. 네. 고맙습니다. 네. 쌀 맛있는 걸로 잘 사먹을게요. 강화 섬쌀로 지금 고시카리를 해서 먹고 경김인가? 네. 아무튼요. 윤기가 줄줄 흐르는 쌀로 잘 먹고 있습니다. 배가 막 나오고 있어, 그래서. 자, 어쨌든, 경기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경기가 안 좋아서 외국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내가 보기엔 애플보다 엄청난 저평가야. 애플이 지금 마탱이에 가 있다. 테슬라가 마탱이에 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이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차익 실현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이 더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이거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 왜냐면 한번 해봤잖아요. 2008년도에 한번 해봤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지금 준비하니? 이런 거지. 이걸 왜 지금 준비해요? 이런 이유가 없어. 왜? 아무리 금리 인상 빨리 해봤자 내년도 말이거든요. 내년 연말이에요. 지금 정말 빨리 들어오게 되면 2023년까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빨리 땡긴다 했을 때 내년이 22년이죠. 2022년 12월까지는 땡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3년 이후에요. 금리 인상이. 그럼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1년이 넘게 남았어. 1년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지금 뭐죠?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것을 역전시키려면 얘네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저때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또 한번 뭐 금리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책 뇌생남 성투사 성투사님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오늘 뭐예요? 왜 이게 자꾸 네 12,000원 통일이에요? 네, 괜찮은데? 네, 고맙습니다. 앞에 거 하나씩 떼이세요. 2,000원씩만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슈퍼채팅은, 네, 고마워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잘 봐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을 끌어내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네. 금리 인상을 하든가 말든가 지금 당장 일어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인데 이 차익 실현도 왜 일어나느냐? 금리가 인상되면 이러이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란 말이에요. 네. 우려감. 그럼 이거 뭐요? 현실에 오지 않는 건데 나 이렇게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좋긴 좋은데 아직은 걱정 없는데 아직은 괜찮은데 나 이거 좀 걱정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외국 애들이 팔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명분을 찾았다. 명분 팔기 위한 명분. 왜 팔아야 되겠어요? 얘네들 팔기 위한 명분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이런 경제 현상들 때문에 뭔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미리 파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놈들의 이야기는 뭐죠? 말 묻다 아이가 우리 부자 오빠님이 딱 맞추셨어요. 말 묻다 아이가 나 배 터질 것 같다 이거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거지. 네. 이 정도면 내가 좀 현금을 좀 챙겨놔서 이제 뭐 다른 것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놈들이요. 바로 이놈들이. 누가요? 외국인들이. 제임스 토마스가. 이놈들 잡아야 돼.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잡아야 돼. 이 새끼들 잘 미꾸라지 같아. 막 도망다니는데 잡아야 돼. 잡아서 물어봐야 돼. 너 정말 뭐냐. 얘네들이 지금 매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면 뭘 조심하면 되겠어요? 많이 오른 것만 조심하면 게임은 끝나. 왜요? 시장이 지금 폭락할 이유가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생각해봐. 어쨌든 지구는 멸망할 거예요. 지구가 이제 뺑글뺑글 돌다가 언젠간 멸망해. 45억 년 후에? 아니면 뭐 50억 년 후에? 네, 멸망하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태양도 불이 꺼지겠죠. 언젠가는. 그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시네요. 네, 무슨 말이신가요? 앞으로 50년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뭐라고요? 50년밖에 못 사.
네. 말이야 방구야. 아우 100살까지밖에 못 사시겠네요. 이런 말은 하나만 하죠. 그죠? 어.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네. 지금 당장 뭐가 닥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묻다. 이거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폭락할 만한 이유는 현실에 닥치지 않았어요. 물론 주가라는 것이 미리 이런 것들을 대변하긴 합니다. 주가는 선행지수예요. 경기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먼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랑 주가를 보게 되면요. 오늘 뭐 어려운 거 많이 나오네. 이게 주가. 그러면 경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가 막히구만. 이런 그래프를 그려버리네 오늘. 네, 이게 경기.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 주가 고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고점을 찍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하지만 주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 경기는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책에 나와 있어. 성취사는 어쩜 저런 것도 잘 그림을 그려갖고 하나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이 없는 건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것을 이미 반영한 것이냐? 경기가 좋아진 것을 이미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들 많이 했잖아. 시장이 참 어렵네. 시장이 좀 힘드네. 이런 고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그때만 하더라도 막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어쩔 때는 막 장사가 안 되네. 그런데 지금은 장사 잘 되죠. 네. 장사 잘 돼. 술집에 자리가 없어. 줄 서서 밥 먹어요. 줄 서서 밥 먹어. 뻥 같죠? 술집에 자리가 없대. 예약을 해야 돼. 세상에.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술집에서 줄 설 일은 없어. 난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맛집이라도 이렇게 줄 서서 밥 먹는다? 나 이거 안 해. 절대 안 해. 그 옆에 가서 맛없는 거 먹어도요. 난 줄 서서 밥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아.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믹스돼가지고. 네, 어차피 죽 되는 거 똑같은 거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먹겠다고. 이제 시간이 금이니까. 줄 서서 하는 건 나는 시간 낭비를 생각해요. 어쨌든. 뭐 그건 사람 가치관의 차이니까. 근데 지금 그런 정도로 장사는 그래도 많이 원상복귀 됐어요. 물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살아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경기 정점이 오고 있나요? 여기가 끝인가? 이거는 대입해보면 금방 나와요. 네, 지금 통닭집이 옛날에는 여기 코로나 때는 10마리밖에 안 팔렸는데 지금은 100마리 팔려요. 정점인가? 끝인가요? 끝인가? 성철치킨 여기서 끝나는 건가? 네, 100마리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겠지. 1000마리도 팔고 10,000마리도 팔아야 되겠죠. 약간 경기가 오버한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돼. 걱정이 한 점 없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지 돼요. 하나도 없어야지만 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이때 생각해봐요. 그냥 막 다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제 뭐 엄청난 그런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때 주식 사는 거야. 왜? 한 점 희망이 없거든요. 이제는 큰일 났다. 이 생각 들 때 주식을 용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먹는 거거든. 네. 그럼 여기 생각해봐요. 지금이 그런 위치냐 이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경기가 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고점인 거야. 주가가 다 고점인 것도 아니고 그냥 대형주 시총 상위만 고점인 거예요. 삼성전자만 고점이었던 거야. 하이닉스만 고점이었던 거고 현대차만 고점이었고 LG화학만 고점이었어요. 경기가 고점인 게 아니고 경기가 회복됐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막 돈이 막 나와? 막 이렇게 막 돈이 막 나와? 야, 오늘은 소고기, 내일은 뭐 랍스타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힘들잖아. 아직은 고용이 다 살아나지도 않았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근데 뭐라고요? 그냥 고점일 뿐이에요. 무슨 고점이요? 주가의 고점. 그러면 금리 인상 지금 할 수 있어? 없지.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해요? 나중에 하지. 네. 그 얘기를 미리 꺼내가지고 미리 저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주가 선행주세라고 하더라도 뭐 1년이 넘게 남은 일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시킬 일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요.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를 갖고 있겠지 아마?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 또는 네 뭐 기관이 팔고 있던 거 그런 거 갖고 있겠죠. 당연하지. 왜? 얘네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팔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 하이닉스 갖고 있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주식이 왜 떨어지죠?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요.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서요. 많이 오른 걸 갖고 있어요. 뭐 시젠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네. 또는 뭐 신풍제약을 갖고 있어서요. 그죠? 또는 뭐가 있을까?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 이런 거 갖고 있어서. 네.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식이 왜 떨어져요? 이런 거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뭐 떨어지는 건 피할 수가 없겠죠. 네. 그치? 내가 혹시 이거 갖고 있나 잘 생각해 봐봐요. 이거 내가 지금 5개월, 거의 6개월, 한 반년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아니야. 네. 이제는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하는 말 거의 다 외웠을걸. 네. 점점점. 이게 근데 비중을 줄이는 게, 그냥 하루 만에, 야, 이제 비중을 줄여야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줄입시다. 이게 안 돼요. 네. 득득득득득득득득득 천천히 줄여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으면 돼요. 이제 없으면 내 주식은 떨어질 일은 없겠죠. 아, 근데도 떨어졌어요. 아, 밑에서는 항상 떨어져요. 주가가 밑에 있다. 여기 바닥에 있어. 항상 이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랄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주식인지 밑에서 지랄하는 주식인지는 이거 봐야 돼요. 네.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은 이거는 진짜 떨어지는 거고요. 밑에 있는 놈들은 그냥 지랄이요. 네. 야, 내가 밑에서 다 살 거란 말이야. 오지 말란 말이야. 이게 진짜 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자, 내 주식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세요. 밑바닥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손실이 이만큼 났어? 괜찮아. 어차피 이건 그냥 밑에서 하는 지랄이에요. 지랄. 네. 뭐 조금 더 이제 더 길게 말하면 지랄 연병이라고 그러죠. 미친 짓이에요. 그냥 미친 짓. 그냥 까부는 거예요. 왜? 바닥이니까, 저점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점이니까. 목표 주가? 어디서 나오는 목표 주가? 증권사 리포트요? 증권사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요.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를 잘 보세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올라가고 있을 때 목표 주가를 내세웁니다. 저기로요. 더 올라가면요, 더 높여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요. 뭘 것 같아요? 이게 목표 주가는 항상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어. 증권사에서 매도 이야기 나온 거 봤어요? 목표 주가는 낮추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는 내리는데 왜? 실적이 안 좋고 뭐 업황이 안 좋고 뭐 등등등 이런 나쁜 얘기 잔뜩 써놔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 하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얘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친구들이 팔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는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왜냐면 잘 생각하면 우리 기업 탐방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 탐방을 한번 가보세요. 기업 탐방 한번 가보시면 회사에서 누구누구 오십니까? 그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앞에 딱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직행하느냐? 딱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회의실로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브리핑을 쫙 들어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빠바바바박 요즘에 빠바바바박 뭐 빠바바박 좋은 얘기만 다 하겠지. 왜? 내가 회사 관계자인데 그 사람들 앉혀놓고서 아 우리 회사 지금 네 뭐 됐어요. 아 큰일 났어. 곧 내일 문 닫을 것 같아. 니들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빼먹을 도 없어. 왜 망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겠죠. 지금 사업 진출했는데 아 이거 완전 그냥 개 손에 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네 애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그죠? 아 이렇게 해서 뭐 투자한 게 이렇게 됐고 아 이거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다 그런 얘기 좋은 얘기만 귓구녕에 폭폭폭 박혀가고 오지.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인 한번 돌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쓰겠어요? 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내가 기업 리포트 써야 되는데 매도라고 나쁘게 썼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아 오지 마셔. 우리 회사에서 나쁜 얘기 쓸 거면 오지 마. 너희들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졌잖아. 그러면 얘네들 리포트 쓸 수 있어 없어요? 오. 그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사에다가 맞아요. 이게 주주들이 항의를 하는 거지. 전화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경하고 TV 나가가지고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보성파워 때 고점에서 매도하쇼. 내가 아마 증권 방송 TV에 나가가지고 TV에서 매도하라고 종목을 깐 사람은 내가 최초일걸?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PD들이 매도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나는 그런 걸 원래 잊어버려. 그리고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거든요. 아, 이 주식은 그냥 좀 견뎌보시죠. 떨어지기 뻔한데 왜 견디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방송에 대고 얘기했거든. 그때 그게 대박 타임이었어요. 대박 타임. 대박 타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지. 매도하십시오. 근데 바로 전화 와요. PD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연결시켜 주겠대. 그 아줌마가 막, 네, 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느니 어쩐다느니 막, 나 그 방송 아직도 있을 걸? 그 방송 아직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걸 끝났어. 방송에 다시 나가서 이 주식 너무 좋으니까 좋다고 추천해 주래. 그래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걸 끊었다고. 그때가 몇 년도요? 2010년도쯤 되려나요? 네. 보성파워텍. 한창 그때 MB 원자력 그 투자할 때 테마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때 고점에. 2월달. 한경화와 대박타임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주 그냥 귀여운 얼굴 한번 나온 게 있을 거야. 네. 아,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그 전화, 아줌마가 대뜸 욕하는 거야. 네. 이 새끼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면서 그 아줌마 지금 보고 있나? 보고 있나? 근데 그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내 탓이 아니야. 네. 내 탓이 아니야. 가장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 내가 주식을 사서 물렸어요. 그럼 누구 탓? 내 탓이 아니에요. 네. 누구 탓이죠? 삼성전자 이 새끼가 아니면 그냥 리포트가 막 그냥 어쩌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갑돌이 아빠 때문에 막 그냥 옆에 철수 엄마 때문에 막 너 때문에 이씨 뭐 성추사 때문 아니지. 난 팔라고 그랬으니까. 네, 뭐 그런 거. 네. 나는 좀 벗어날 수 있어. 난 팔으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물렸다 이거야. 물렸어. 그럼 누구 탓? 내 탓이 한 개도 없어. 나는 정상적으로 잘 했는데 니들이 이거를 자꾸 해가지고 내가 그냥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걸 여기서 샀지 않았냐. 근데 최종적으로 산 건 누구지? 누가 샀어요? 요놈이 산 거예요. 요놈을 때려야 돼. 요놈을. 네, 요놈이 문제인 거거든. 근데 요놈을 깨물어봐야 아프지. 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산 거요. 내 잘못이지. 내 손가락 잘못하면 그게 뭐 손가락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지. 어쩔게요. 남 탓할 게 없어요. 네, 최종 매수는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자, 시장은 일단 폭락할 건 없어. 근데 내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왜 떨어지고 있을까? 위에서 샀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운명에 취해진 그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럼 깔끔해요. 그럼 깔끔해. 그 인정하면 돼. 내가 고점에 샀구나. 네. 내가 고점에 샀구나.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저점에서 샀는데 주가가 밀렸어. 그거는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밀린 것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공포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밑에서 그래 뭐 죽어보자. 왜냐면 뺏길 게 많은 사람하고 뺏길 게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가 20대 때 왜 용감해? 지금 성년이 된 애들 오늘 밤에 네, 왜 막 여관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직 애들 안 자요? 10시인데 안 자? 네, 왜 지금 막 그냥 방값이 올라가는 거야? 왜 비싼 가격에 왜 다 그냥 막 네? 방이 10,000원이고 막 그러겠어. 왜? 용감하거든. 애들이 용감해.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물레방앗간 뒤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손만 잡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섬에 놀러 갔을 때 배가 끊겨야지만이 손만 겨우 잡고 잘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런 게 없어. 네, 그냥 막, 나 진짜 막, 네, 무슨 뭐 축제야? 술 먹고 그냥 막, 애들은 아직 안 자니까 여기까지만. 네,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 네. 네, 아무튼,
네, 왜? 잃을 게 없거든. 잃을 게 없으면 용감한 거야.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가장이 되고, 막 이렇게 뭐 집도 있고, 애도 있고, 막. 그냥 일단 가족이 생기잖아요. 아, 빨리 자야지. 애들은 자야지 키가 커집니다. 네, 키가 크고 이제, 뭔가, 아이들은 10시부터 잠을 자야지 키가 커. 성장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까지 나옵니다. 네, 아시겠죠?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애들 일찍 자요. 옛날에는 TV에서 9시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자야 될 시간이라고 나왔었어. 응. TV에서 띠리 띠리리리리 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뭐 그러면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방에 다 불 끄고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딱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 것만 이렇게 보고 그랬지. 그때는 그랬다고. 음. 아무튼 그때 일까지는 우리가 다 꺼내지 말고요. 아무튼요. 그래서 뭐라고? 잃을 게 많은 것과 이게 잃을 게 많은 거잖아. 내려가면 잃을 게 많잖아요. 일단 많이 벌어놨으니까. 근데 나는 번 게 없어.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의 차이가 그것을 가져옵니다. 얘는 20대야 20대. 잃을 게 없어. 겁이 없어요. 그냥 괜찮아. 그리고 얘는 뭐요? 지금 한 40대 50대쯤 돼요. 지금 이러면 큰일 나. 재계하기가 힘들어. 막 이런 거. 네. 우리가 50대 한 60대쯤 됐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0대 60대이신 분들은요, 주식에서 깡통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네, 성공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 아, 물론 그 누구요? 저기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인가? 네, 고레가와.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지. 40대인가부터 해가지고 성공을 했지. 네, 성공을 했지.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깡통 경험하지 말고 정석으로 하세요. 정석으로. 그래서 항상 고점에 있는 주식들만 멀리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 중간에 줄 쓸 때 중간에서 왜 앞에 있는 놈은 조교를 불러나가지고 못하면 얻어맞지, 뒤에 있는 놈은 늦게 간다고 두들겨 맞지. 중간에 있으면 돼. 중간만 하라고 해. 중간만. 옛날 사람들 말, 그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중간만 하면 돼요. 중간만. 이 중간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장 현명한 사람인데, 중간에서 약간만 상위권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신승입니다. 신승. 아시죠? 완승, 낙승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신승. 그냥 퍼센테이지가 조금 중간보다 높은 거. 그 정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적어야 되겠죠. 실패 확률이 적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모험을 걸지 마. 네, 모험을 걸지 마. 모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모험은 어디서 나와요? 욕심.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욕심이야. 네,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근데 욕심을 안 내고 있자니 몸에서 뭐가 생겨요? 사례가 생기지. 아하, 언제쯤 가시나이까. 이놈의 개같은 주식 언제쯤 갈 것인가. 단풍이가 지저대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꿈쩍으로 안 하네. 오히려 내려갔네. 바닥 인력에 섰더니 그냥 마이너스 20% 나왔네. 20% 나왔네. 아이고 더럽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 밑바닥에서만 사세요. 다 중간은 갑니다. 대신에 밑바닥에 사는데 진짜 바닥인 애들이 있어요. 진짜 바닥인 애들은 뭐라고? 막 적자 나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적자 나 있고 막 부채 엄청나게 높고 그런 기업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대신에 기업 가치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런 것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럼 계속 갖고 가도 돼요. 뭐 휠라홀딩스든 뭐 이런 것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거 그냥 갖고 가면 돼요. 별 문제 있습니까? 이거 오늘 공시 나왔대? 아쿠시네트. 이게 종속회사가 아쿠시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쿠시네트 지분을 팔겠대. 뭐 그래봤자 어차피 뭐 53%인가 였었는데 300억 정도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가지고 지분율이 한 49%인가까지 돼요. 어쨌든 최대주주긴 최대주주야. 어쨌든 그래서 뭐 아쿠시네트의 수익률은 그대로 갖고 오긴 하는데 이 300억 가지고 뭘 할까? 뭘 할까? 어디서는 리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를 더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아직 거기까지 볼 수 없고, 만약에 그게 진짜면은 더 많이 갈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네,
뭐 그냥 이런 것들도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샀는데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한 15% 나왔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어차피 바닥이잖아요. 지가 내려가면 거기서 끝이겠지. 네. 근데 지하로 가는 애들이 있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지하로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진짜 바닥이 아닌 데서 산 거겠지.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가 나왔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나왔다거나 또는 뭐 작년 코로나 같은 상황,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악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지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빠지는 거거든. 이렇게 돌발적인 악재, 모든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악재는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시장이 다 빠졌는데 뭐 어떡할 거야. 주식 투자하면서 다 물려야지 뭐.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개기든가 더 사든가.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는 조금만 하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 잡고 올라갈 때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럼 그 전에는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바닥 잡을 때까지. 이거는 비중이 많지 않을 때 이야기. 비중이 많은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비중을 줄이든가 팔든가 현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주식을 언제쯤 매수할까? 사실 이게 오늘 방송의 주제야. 주식 매수는 딱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 이게 오늘 방송의 주제인데 방송 시작을 지금 9시 56분에 하고 있네. 내가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 나 미치겠네. 9시 56분이야 벌써. 57분 됐어.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이건 또 언제 다 설명하냐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구야? 누가 질문을 여기까지 만들었지? 내가 말 되게 오늘 빨리 했는데도 이 모양이냐? 자, 아무튼 경기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폭락할 일은 없어. 폭락한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하락하고 있고 뭐 계좌가 뭐 빠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만 잘 보세요. 그러시면 돼. 그러시면 고점에 있는 것들은 더 빠지겠구나 생각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물렸어 그럼 냅둬요. 어차피 올라가겠지. 뭐 네가 뭐 가면 어디까지 가겠냐. 어디 한번 가봐라. 밑바닥은 콘크리트인데 뚫어서 있겠냐. 그렇게 하면 그 응원이 남아야죠. 네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네, 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필요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껴왔던 나의 현금을 어디다 쓰나. 나의 현금 어디다 써야 돼요? 현금은 어디다 써야 될까? 언제 써야 될까? 현금은 이제 주식사한테 써야 되죠. 언제 써야 될까? 언제쯤 써야 될까? 지금 그거잖아. 오늘 방송의 주제가. 그래서 주식의 매수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가장 맨날 말씀드린 거는 저점에 사는데, 저점에 사는 건 이제 귀에 막 딱지. 어우, 저점이라고 써있네, 저점. 이거 말고. 네. 이거 말고. 짱입니다요. 괜찮습니다. 네. 슈퍼채팅 2,000원 고마워요. 행복한 공간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하세요. 2,000원씩 6번씩 보내. 앞으로 12,000원 보내실 분들은 2,000원씩 6번 쓰세요. 네. 아무튼 2,000원 너무 고마워요. 저런 거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주고 싶다. 네. 그런 거죠. 네. 뭐 이렇게 하든가 요즘에 뭐 어떻게 하지? 요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 애들 잘하던데 이런 거. 네, 이런 거요. 네. 아무튼 고마워요. 네, 돈 많이 버시면 더 많이 붙이세요. 네. 난 돈 좋아해. 네. 아무튼 첫 번째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바닥 매수입니다. 바닥 매수, 저점 매수. 야,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저점 매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지?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두 번째. 바닥인데도 매수하기가 좀 깔끔러워. 그럴 때는 어떻게 사야 돼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 네.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럴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주가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이런 거.
자, 그동안 내리던 놈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뭔가 있는 거지. 왜 내리던 놈이 올라가기 시작할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네? 그죠?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올라갈 때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주가가 올라갈 때.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 필연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가가 올라갈 땐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이만큼 내려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달리기 할 때 필요한 거 뭐야? 에너지바, 밥, 고기,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 매수가 있어야 돼, 매수. 간단한 거지.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뭐 거래량, 수급 다 맞는 말인데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주린이들도 다 들어야 되잖아. 매수, 매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누군가 샀으니까 올라가고 있겠지 뭐. 그동안 계속 팔았으니까 내려갔을 테고요. 이제는 누군가가 사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주식을 언제 사면 돼요? 매수가 들어올 때.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네. 주식 이렇게 쉬워도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쉬운 게 주식이에요. 이걸 어렵게 꼬고 있거든. 네, 차트를 보면서 뭐 저게 음봉의 각도가 이렇게 기울였으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각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사는 사람이. 매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응? 응? 매수가 들어오면 돼야.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매수자만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있죠. 매수자가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 이건 뭐죠? 겁나게 좋은 거. 이런 건 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집. 매집은 들어봤죠? 네. 겁나게 좋은 거.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우리 주엄마님, 우리 딸. 네. 잘했어요. 매수. 야, 미래의 저거다. 부자 언니다, 부자 언니. 네. 네. 좋아요. 매수야. 애들 다 아는 거네. 응. 그래, 매집. 냄새도 맞아. 스멜.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어이. 기똥찬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매수해 놓으면 올라가요. 많이 갑니다. 왜? 매집을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 자, 근데 이런 게 있겠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도 들어오고 거래도 들어오고 주가도 올라가요. 이런 것도 그냥 사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들 같은 거 잘 보시면 우리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요거 수급만 봐봐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업종별 현황 한번 들여다봅시다. 업종별 현황. 뭘 팔고 있을까? 전기전자, 대형주, 응? 코스피 200?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반대로 사고 있는 건 뭐겠어요? 운수창고, 화학 이런 쪽인데 거의 사는 게 없어. 파는 것만 있고 사는 게 없어요. 파는 것만 있고 사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못 오르겠죠. 물론 외국인보다 다른 애들이 월등하게 많이 샀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살펴봤더니 외국인보다 많이 산 건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들 거는 치지 마세요. 네. 개인들은 옛날에 동학개미가 아니야. 옛날 같은 경우 작년 요맘때 같은 경우면 동학개미 해가지고요. 아이고 개인들이 사니까 그냥 엿먹어라. 기관들이고 뭐고 다 비켜라. 내가 다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개인 그거 아니에요. 왜? 자, 작년에 한 해 동안 개인들이 무려 동학개미들이 47조 원을 샀습니다. 47조 원을 매수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때 기간부터겠죠. 여기까지 47조 원을 산 거예요. 물론 여기도 샀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얼마큼 샀을까 개인들이요? 어제 오늘 또 샀으니까 얼마큼 샀을까요? 어제 일별 현황 한번 봐보자. 개인들이 얼마큼 지난 금요일날 많이 안 샀네. 그죠? 4천억이니까 얼마큼 샀을까요? 그러면 개인들이 무려 50조. 50조 순매수예요. 50조 순매수. 여기서는요. 47조 원. 1년 동안 사들인 거를 단 5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다 사버린 거야. 오히려 더 많이 샀어. 근데 더 중요한 거. 1월 달에 무려 23조 원. 이거 아침 시장에 설명드렸잖아요. 1월 달에 무려 23조 원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죠? 아, 동학개미가 아니구나. 아, 이건 동학개미가 아니구나. 무슨 개미일까요? 이건 무슨 개미죠? 새로 나온 개미. 뉴개미지, 뉴개미. 뉴개미. 뉴엔트. 네, 뉴개미예요, 뉴개미. 새로 나온 사람들이야. 새로운 사람들,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 아우, 나도 한번 해볼까? 걔네들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애들도 있어, 애들. 네.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나오더만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삼성전자 주식 사주세요 그랬다면서. 네.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네 나이 때는 그냥 사도 괜찮아. 어차피 네가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삼성전자 더 올라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개미라 쓰고 호구라고 읽는다? 이런 건가요? 네. 뉴개미야 뉴개미. 새로운 개미들. 그리고 동학개미가 절대 아니야.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 지금은 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가리야. 필요 없는 물량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3조 원 사가지고 물렸지. 물려서 뭐 하고 있어요? 물타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해주고 있는데 손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파는 것들을 받아주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안 그러면 손절 매도 가야 되잖아요. 증거금 어떻게? 내가 더 넣을게요. 던지는 때 외국 개인들이 산다.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왜 주가가 저렇게 됩니까? 개인들이 더 많이 샀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 그러면 지금은 누굴 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외국인 걸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외국인 걸 갖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질 않아. 문제가. 외국인이 사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외국인이 안 사면 기관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기관을 보니까 사질 않아. 기관도 안 사고 외국인도 안 사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돈 들고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돼. 돈 들고 기다리시라고요. 그래서 돈 들고 기다리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아유 오늘 못 사면 어떡하지? 내일 사면 돼. 내일도 못 사면 모레 사면 돼요. 그잖아. 그 얘네들 수급이 들어와야지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그냥 돈 들고 기다리는 게 가장 최고예요. 왜? 떨어지니까. 그거 못 사가지고 막 안달병 나가지고 그냥 지금 살까 말까 마우스를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클릭했다가 취소했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볼까 밑에다 걸어볼까. 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스닥 쪽은 조금 좀 달라. 외국인들 물론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고요. 이게 매매 종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 업종별 현황에서 네.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소형주들은 매도 규모가 많지가 않아. 그죠? 코스닥 쪽은요. 코스닥 쪽은 다 우량 기업이죠. 네, 이거는 이렇게 치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 오락문화 이거 엔터주가 오늘 좀 올라와서 그렇죠. 뭐 알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외국 놈들이 대형주 팔고 있다. 이거 첫 번째죠. 네. 안 들어오고 있다. 이거 두 번째. 네. 대형주 팔고 안 들어오고 있어. 근데 소형주 쪽에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죠. 중소형주겠죠. 조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모든 주식을 다 파는 것은 아니에요. 국한되어 있어. 파는 종목이 딱 핵심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다 이 얘기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얘네들은 뭐지? 공매도. 이거 제가 예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매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대자장고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당장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내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려가면서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간다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 주가가 한번 퐁 빠진다.
아직 그거 나왔을까?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공매도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있어요? 저기서 빠져나온 돈들은요. 자,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시장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발도상, 아니, 이머징 마켓. 이제 이 개발도상국 얘기했으면 안 돼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진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럼 이 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야. 어? 이게 나가는 게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자금은 이 안에 있어야지 돼요. 그럼 얘네들은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얘네들은 빠져나가서 현금 주머니에 들어있고 또는 중소용지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로 또 있어요. 저렇게 얻어맞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뭐 금융 섹터도 들어갈 테고요. 뭐 건설이라든지 뭐 다 뭐 업종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포스코 철강 뭐 요즘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뭐 그냥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거고. 근데 이만큼 내려갔다고 뭐 티도 안 나잖아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올라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이 저런 거 팔고 이런 거 매수하는 거야. 왜? 건설도 마찬가지죠. 응? 금융. 이 뭐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업종을 보면 대충 다 보이죠.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 있었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고요? 아, 오늘은 그게 오르겠나? 이거 망업 없나 이제? 유니더스 이거 없어졌어요? 네. 요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옛날에 저걸로 저거 하던데. 유니더스 아니었어? 이름 바뀌었나?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 그 오늘 같은 날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네,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스판덱스 그 장갑 말고 그 고무장갑 말고 19금 그 장갑 말고 난 또 오늘 성령의 날이라고 또 그럼 그 얘기인 줄 알았지. 기능성 옷. 그치, 옷. 내가 지금 뭔가 나쁜 놈이야? 나만 나쁜 놈이었어? 지금 저걸 보고 내가 지금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나만?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라텍스 장갑 중. 난 장갑이라서 난 또. 왜냐면 중국말로 그거를 안첸타오라고 합니다. 아시죠? 안첸타오. 안전장갑이라고 불러. 안전장갑.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에이. 내가 나쁜 놈이지. 네. 아니, 난 또 그런 쪽으로 들어오시는 줄 알았지. 받아준 것 뿐이에요. 내가 잘못이 아니지, 뭘. 기능성 옷.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영원무역, 이런 것들, 뭐, 분명히 있었지. 그 다음에, 효성 뭐였지? 효성 TNC 이런 거, 첨단 소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 네. 이미 다 계획이 있었다고요. 중국말로 진짜 안첸타오라고 한다니까. 안전장갑이라고 한다니까요. 물어봐요. 진짜로 그래. 요즘엔 그런 말 안 쓰나? 네. 다 계획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있는 거 팔고 뭘 샀어? 이런 것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골라보자 이 말이지. 네. 이런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수가 필요하다고요. 안 올라가는데 매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요거는 뭐다? 매집. 올라가면서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는 상승. 그럼 요런 것들만 사시면 되겠네요. 끝났네. 네. 그럼 뭐 그런 것만 사면 되겠네요. 뒤져봐요. 뭐가 있지? 뒤져봐. 근데 매수가 꼭 들어오지 않아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미친 애들. 뭐 이제 테마주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테마주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정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급변하는 게 심하기 때문에 대응을 잡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수급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슬금슬금 근데 그것도 고점이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그거 사면 돼요. 그럼 너 그런 거 있냐? 아직 없어요. 왜 없냐고? 아, 있긴 있어. 사놓고 있긴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갔어. 네, 말이 잘못 나왔나? 네, 왜 없냐고요? 많이 올라간 것들 못 사잖아. 못 사서 없는 것도 있어. 네,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많이 이제 리스트를 해놓고 나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사는데 늦을 때도 많아요. 네, 늦을 때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냥 주식 살 때는 딱 그냥 하나만 사면 돼.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느냐. 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느냐. 딱 그것만 보시자 이 얘기야. 딱 그것만 보자 이 얘기예요. 뭐 더 이상 뭐 볼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려면, 네. 우리가 아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국영수 먼저 해. 국영수. 기본 먼저 해. 국영수 먼저 하라고!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이거 먼저 하라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기본이 다 됐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겠죠.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등을 하려면 다른 것 좀 봐줘야지. 아,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가의 수준은 높은지 낮은지, 장사는 잘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등등등을 포함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완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월급 종목을 늘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 나도 사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네. 그럼 우리가 가서 월급 종목 한번 보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 종목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월급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어땠어?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그냥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언젠가는 가겠지. 그죠? 언젠간 가겠지가 실행이 되고 있겠죠? 나이스 DMB도 뭐 크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을 거예요. 이것도 뭐 이건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하나만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살펴봤더니 부채 비율도 거의 없어. 부채도 거의 없고 뭐 그냥 회사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 그럼 됐지 뭐.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됐지 뭐. 여기서 뭘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죠? 부채 비율 뭐 10% 망하려면 너가 없잖아. 회사가. 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월급 정보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뭐 언젠가는 가겠지 뭐. 그럼 놔두면 돼요. 거기 그냥 맨날 들여다보면서 이게 코인도 아니잖아. 그럼 맨날 들여다보면서 그냥 이게 언제 올라가나. 오늘은 마이너스 1%가 내려갔네. 5%가 빠졌네. 큰일 났네. 5% 올라갔다가 박수 치고 다시 꺾이면은 눈물바다 대고 막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 보세요. 네, 일 보세요. 일 보시라고. 우리 쑥쑥이님 종목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 못 해드려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거 매도했으면 이미 다 더블 했겠죠. 못 들으셨으면 아마도 네, 여러분들이 네, 제가 매도 안 했다는 걸 알고 있겠지. 네, 내가 뭐 이미 다 얘기했겠지. 팔았으면 나 이거 팔았어요 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내가 못 들었어. 그럼 아직 안 판 거야. 모든 종목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은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때 올려드렸던 종목 4가지 월급 종목 그때 명절날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현대 엘리베이터. 그때 아시죠? 희응 땡땡땡 뭐 희응 땡땡 시오 땡땡땡 해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때 2월달이었어요. 월급날. 유튜브에다가 제가 동영상 올려놨었죠. 요거하고 뭐 있었지? 현대 홈쇼핑. 유튜브 영상 다 있어요. 내가 기업 분석까지 해줬잖아. 현대홈쇼핑 근데 고생을 좀 했어요. 이렇게 밑으로 기어 내려가가지고 그냥 울레레레 해놓으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아침 5시님 고맙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죠? 잘 버티세요. 좋은 날은 슈퍼채팅 그겁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성수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현대 삼성 엔지니어링 있지.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많이 올랐네. 그래서 요 3가지는 일단 기억이 내가 났어요. 근데 희영 땡땡땡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날 4종목을 내가 말했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2종목씩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월급 종목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4종목을 말했는데 희영 땡땡땡이 기억이 안 나. 그 희영 땡땡땡이 뭐였냐면 휠러홀딩스였네.
그럼 얘네들은 일단 매수하고 물렸어. 물린 애들도 있고 그냥 바로 간 애들도 있겠지만 잘 못 가고 있지만 이게 기다림이 얼마나 됐을까? 오늘 5월이에요. 100일이야. 100일. 100일.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딱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물리든가 말든가 일단은 신경을 쓰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서 여자로 변신하는 그런 정도의 기간 정도는 개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결국 여자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단군 왕검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으로 지금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 모양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겠어? 마늘과 쑥을 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주식을 딱 삼과 동시에 잊어버려. 마늘과 쑥을 먹고 언젠가는 되겠지. 그쵸? 그 당시 보시면 두 종목씩 엮어가지고 그때 2월달에 월급 종목 한 번 더 나갔어요. 흘려가요. 네. 이거는 대신증권 HTS입니다. 네.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봤자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 얘기 해드리는 건 유로 회원님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샀는데 주가가 밀렸어. 아씨 뭐 가입하자마자 물렸네. 에이 좀 올라가는 거 할 때 밀렸네. 괜찮아요. 마늘과 쑥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쿠팡에다 시키면요 내일 아침 새벽에 로켓프레시로 돌아옵니다. 빠밤. 네 들어와요. 로켓프레시 아침에 마늘과 쑥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 먹어. 매일매일 먹으면 딱 다 먹을 때쯤 되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켜. 쿠팡 주식 사지 말고 쿠팡 로켓 와우 로켓프레시에다가 마늘과 쑥을 시키시라고. 그래서 그거 다 100일치 먹을 만큼 딱 해놔갖고 드세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한 얘기지만 주식을 사놓고 물렸어.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높은 데서 산 거 아니면 걱정을 하덜덜덜 마시고. 네. 아 너무 많은 걸 내가 말해줬다. 맞아요. 차트는 대신증권 거습니다. 대신증권 거가 제가 대신증권이 가장 먼저 들어간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아 옛날에 대우인가에 먼저 있었구나. 대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옮겨갔구나. 근데 대우는 기억이 별로 안 나. 대우는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증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억이 많아. 왜냐면 내가 대신증권에 있을 때 리먼 사태를 만났거든. 네. 리먼 사태를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참 그 튀김 먹다가 그 할아버지 막 욕하면서 우리 김 차장이랑 싸우는 것도 보고 참 희노애락이 많아 대신증권이. 그래서 근데 대신증권 차트가 정말 좋아요. 하시다 보면요. 네. 하시다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어떻게 유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간에 어떤 급락을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100일 갖고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달라. 그래서 그거는 100일 하고 묻고 따블로 가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묻고 따블로 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걸려요. 근데 뭐 보통 보면 한 2, 3개월 안에 거의 대부분 쇼부가 나옵니다. 네. 거의 다 승부를 보니까 뭐 본전을 치고 들어가든 아니면 많이 올라가든 아니면 다시 떨어지든 그런 것들은 다 2, 3개월 안에 나오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 정도 기간 안에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딱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인내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리가 한 2개 정도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 딱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화장이 대세잖아. 화장 딱 하고 나면은 그냥 사리가 그냥 네 무슨 막 다발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성불하셨다고. 그겠지? 네. 성불하신 복 받으실 겁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좋은 겁니다.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좋은 소식. 네. 자, 그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반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가 있는지, 뭔 소리 했는지 아예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얘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 정리해 드립니다. 잘 봐. 자, 시장이 하락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지금 시장이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이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반 정도 더 나와야 된다. 내년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염려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금리 인상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차익 실험만 진행하고 있다. 왜? 공매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먹은 거 챙기고 공매도 때려서 떨어지면 또 먹고 밑에 다 떨어지면 다시 살려고. 근데 자금을 어디 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도 일부분 가지고 있겠지만 뭘 한다고요? 어디로 가? 중성주로 들어가고 있다. 중성주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업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많이 안 오른 종목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또는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테마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모든 종목이 출발하려면 바닥이다 뭐다 이거 다 떠나가지고요, 매수가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한 가지지만 한 가지에서 파생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가가 안 올라지만 수급이 들어왔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같이 들어가요. 매수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려면 위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퍼는 어떻게 되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부채는 얼마 정도 있는지 등등등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채 비율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금융주와 건설주는 원래 부채가 많습니다. 조선주도 좀 많아요. 네.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뭔가 큰 사업을 해야 돼. 금융주는 원래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돈을 해야 되니까 원래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도 뭐 사업을 따냈어. 그럼 이제 공사해야 되잖아요. 사업자금 언제 받아요? 공사 끝나고 받잖아. 이해되시죠? 조선주는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어야 돼. 한 3조 원짜리 배 만들어야 돼. 공사대금 먼저 받고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항공주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얘네들하고 좀 다른 게, 항공주는 비행기를 리스로 그 아시아나가 터진 거 아니야, 비행기. 비행기를 리스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부채로 안 잡혀있다가 부채로 딱 잡히면서 마탱에 간 거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자동차를 뭐 렌터카 회사다 근데 자동차를 다 리스로 샀어.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게 되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르죠. 요거는 갚아나가는 거고, 사업이 잘 됐을 때 거기서 갚아나가는 거고, 공사대금을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인정을 하셔도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부채 비율이 200%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주만 많이 따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돈 빌려갖고 장사하고 사업 만들어 놓고 돈 받으면 되죠. 물론 돈 못 받고 떼어먹힐 리스크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지간해서는 다 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미래 실적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부채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조금만 더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들 들여다 보시고 하시면 더 좋고요. 그거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액치! 갑자기 누가 내 욕을? 걸리기만 해봐라. 아, 끝날 때 됐다고? 갑자기 뭔가가 간지럽어요. 네. 그만해야지, 이제. 네. 그래서 매수 딱 하나만 보자고 했지만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하나만 보면 되지. 매수가 들어오는 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세요. 외국인 매수. 네. 그죠?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한번 보자. 그냥 그것만 보세요. 그리고 주가가 뭐 저가 매수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요. 사도 되나요? 이거 사지 말고 다 개뻥입니다. 주가가 밑바닥에 있는 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기본으로 걸리는 겁니다. 네. 당연한 거지. 네. 제가 만약에 옷 사러 가요. 근데 내가 드레스 사러 가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그런 건 있다. 내가 홈쇼핑을 새벽에 보게 되면 꼭 남자 옷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지. 그거는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내가 돈 주고 사진 않잖아요? 그, 보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달라. 어쨌든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여성복 코너에 가가지고, 뭐 투피스 정장을 사 입는, 이럴 일은 없잖아요. 나 옷 사러 갔다 올게. 그러면 내 옷 사는 줄 알지. 남자 옷 사는 줄 알지. 여자 옷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밑에서 사는 거지,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인 거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산다. 규모를 보세요. 네. 규모를 한번 보세요. 보통은 시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들어가고 나가는 진입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은 기관이 사서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 들어오고 있으면. 근데 기관이 사고 있으면 누가 사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연기금인지 금융투자인지 뭐하는 놈이 사는 건지 이거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은 그럴 거 안 들여다봐도 돼서 단순해서 좋은데 기관은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가가 계속 빠진다. 고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100개를 아니 10,000개를 샀다. 10,000개. 10,000개를 샀을 때 주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10,000개 수익을 팔아야 되는데 다 팔면 큰일 나니까 5,000개를 팔고 2,000개를 사고 3,000개를 팔고 2,000개를 사고 이럴 때 우리가 주가가 내려가는데 매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빠지는 것들은 매수가 아니라 매수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재미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들이 계획이 있는 거야. 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밑이냐 위냐 저점이냐 고점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외국인 매수나 뭐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들 수급은 지금은 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네. 시간이 오버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시겠지만 내일 낮에 또 무료 방송이 있겠죠? 13시 30분. 죽이는구나. 그냥 맨날 있네, 방송이. 13시 30분에 장중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시 30분에 또 오시면 되겠죠. 네. 오늘 또 한 5,000명 정도 와서 듣고 계신데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뭘 먼저 나가본데 이미 끝났는데, 먼저 선수 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먼저 가. 우와. 어쩜 저러지? 네. 들어가세요. 네, 근데 뭐 별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고생도 하셨고요.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가요. 네, 여기까지 녹화됩니다.